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두 번째 시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시 마젤란 펀드 13년간 단 1년도 한 차례도 손실이 없었고 누적 수익률은 2700%.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놨으면 13년 뒤에 2700억. 엄청나죠? 전설의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보다 혹자는 더 뛰어난 투자자이다라고 이제 그 썸스업을 하죠. 엄지손가락을 이제 올리는 이 그 피터 린치의 이긴 투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계속해서 요새는 아웃풋 방송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생각했던 걸 느끼면서 물론 오디오북도 읽어드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웃풋 방송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저도 좀 이렇게 인풋이 좀 있어야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기분 좋게 오늘은 좀 많이 좀 벌었어요. 어제 나스닥이 상승을 해서 역시나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오늘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역시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저가 매수 해놨는데 그게 거의 10만원 가까이 가서 상당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강세장이긴 한데, 오늘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약간 처음에 계속 투자를 하다가, 원래 제가 선호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쇼핑, 롯데 쇼핑, GS 홈 쇼핑, 현대 홈 쇼핑, 그 다음에 신세계, 그 다음에 유통업주, 유통주,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제조주도 좀 좋아요. 현대 모비스, 현대 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 중공업, 지주, 뭐, 이런 것들로 제가 대다수, 그리고 항공주, 이런 걸로 해서 4월달에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주를 되게 선호하는데, 역시나 HDC 현대산업개발 이 종목도 몇 개로 사실은 이 종목들을 그냥 장기 투자해놔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물론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거기서는 이제 갭 시세 차익으로 다시 하락하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벌긴 벌었습니다. 역시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저한테 또 좀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현대 중공업 지주가 왠지 제 생각에 한 24만 5천원까지 갔다가 23만원인가? 거기까지 23만 9천원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왠지 갈 것 같은데 해서 어제 사놨거든요. 사실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나서 사는 것은 이미 그 호가가 8시 30분에 호가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제가 신세계도 오를 것 같아요. 신세계를 그러니까 시장가로 했어야 되는데 어제 종가로 걸어놨어요. 역시 못 샀어요. 그래서 오늘 신세계가 5% 올랐거든요. 만약에 그것까지 시장가로 그냥 샀으면 한 4% 정도는 1%딱 오른 시점 사가지고 시장가로 사서 4%갭 차이는 없고 오늘 또 제가 원래 1일로 딱 끝내거든요. 저는 다음날 안 봅니다. 그날 10% 오르면 10% 먹고 나오고 예전에 신세계로 제가 1,500만원 연어서 하루에 한 100만원 정도 수익 먹었던 게 하루에 7% 올랐거든요. 그날 아침에 샀는데 하루에 7%. 그때는 이제 4월달에 아주 치솟을 때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즐겨 하는데 물론 롯데 쇼핑을 어제 사놨어요. 왠지 롯데 쇼핑이 좀 약간 최근에 상승세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항공주가 너무 오래 걸렸고 빠지는 것들은 오를 때가 돼요. 한 2, 3일, 3, 4일 연속 거의 빠지면 아니면 오르더라도 되게 약세로 0.2% 정도 올랐으면 다음날 오를 확률이 더 높아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차트장이 아닙니다. 근데 투자 심리적으로 이거 저와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다음날 더 빠질 차트를 보면 나올지 모르는지 저는 차트 안 봅니다. 더 빠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약간은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1,000만원을 몰빵 해놨는데 한 500을 좀 사놓고 그러니까 약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몰빵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내가 2,000만원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0만원 사놓고 다음날 떨어지면 어떻게? 좀 더 지켜보는 거죠. 많이 빠지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희석 평단가를 낮추면 돼요.
좀 500만 원 정도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춰놓으면은 이미 좀 예전보다 좀 떨어진 시점에서 사놨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오를 리만 솔직히 남았어요. 이 종목이 5년 대비, 제가 인베스트닷컴에서 꼭 보라고 한 거는 딱 하나였어요. 5년 대비 엄청나게 저가였고 이미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폭락한 상태야. 대다수 종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를 리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제 2차 폭락이 제가 온다 그랬는데 2차 폭락이 오기 전까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121 이제 제가 항공주가 역시 그때 빠졌을 때 보니까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아, 폭락이 금방 올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관점이 무서워요. 이제 제가 딱 빠져나오니까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든다면은 생각보다 폭락이 좀 늦게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거 보기에 따라 달라요.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남겨놨는데 또 오늘은 폭락이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오긴 올 겁니다. 오긴 와요. 버블은 제가 헝가리 그 투자자 코스탈로니가 얘기했지만 버블은 사람들의 행복이 겨워 있을 때 찾아온다 라고 그랬죠.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주식을 추천할 때 버블이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저는 이제 최저에서 사놓은 곳들 몇 개, 그 대한항공하고 현대자동차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거의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고 이제 한 1, 2일 단타 정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들어갔었는데 상당히 좀 만족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제가 실패했던 걸 딱 보면은 돌이켜보면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동아지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종목,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투자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내가 투자를 해놔. 그러면은 오를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딴 데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하루 5% 먹고, 제일제당 5% 먹고, 오리온 10% 먹고 그러는데 왜 내 건 이래? 근데 오늘은 운 좋게 현대자동차가 왔던 게 외국인이 순매수들이 전차 군단에 들어왔다. 모비스랑 오늘 장난 아니었거든. 모비스, 만도, 자동차, 현대자동차 완전 거의 한 뭐 10% 육박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도 제가 현대차 사무 B를 좀 사놨는데 그걸 SK 하이닉스랑 같이 어제 희석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익 보고 나오겠다. 근데 역시 전략이 통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 1, 2% 먹고 나왔어요. 왜냐면 근데 제가 오전에 팔고 나서 조금 내려올 기미가 있어서 팔아버렸는데 역시 종가는 좀 더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좀 아깝긴 한데 수익 보고 나왔으니까 크게 그래요. 뭐 손절 본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다시 복귀를 해보면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 있냐? 내가 이제 평단가 낮추는 전략을 해버리면 그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넘으면은 1% 정도 넘으면은 2% 정도 넘으면은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조바심이 되게 나요. 근데 이제 그 조바심을 무마시키는 게 평단가를 낮춰놨는데 오늘 갑자기 폭등을 하더라. 갑자기 4, 5%쫙 가. 그러면 나두겠죠. 좀 더 먹을까? 그때 이제 욕심이 생겨요. 1%만 더 먹고 나올까 하다가 좀 내려오면은 빨리 팔자. 그래가지고 3% 먹고 나오는데 또 종가 때 보면은 1% 더 올라와 있거나 반대도 생겨요. 제가 뭐 오늘 현대 중공업 지주 딱 보니까 어제 사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딱 오전에 되게 아침 9시 10시에는 되게 6.5%까지 갔다가 쫙 치솟았다가 빠지더라고요. 4%? 3.5%? 그래서 조바심 나서 제가 4% 정도에 팔았는데 역시 종가는 좀 더 빠져서 3.5%인가? 이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판 거 중에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또 판 거 중에 더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적당한 선에서 좀 팔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정말 많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쫙 치솟는 것은 9시하고 10시 사이에 치솟을 때 딱 보고 7, 8% 가면 사실 하루에 7, 8% 가격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오텍 이런 것들이 제가 저희 예측을 깨고 한 10 몇 %까지 가버렸는데 그걸 계속 지켜보는 것보다는 그냥 아침에 9시, 10시 사람들 매수가 가장 많을 때, 매매가 가장 많을 때
그때 7% 8% 오르면 가장 거의 높을 확률이 거의 많아요. 7, 80%는 그때가 제일 높으니까 그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관심주에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화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람 노관심, 지질주한테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관심 노관심. 그 다음에 노관심 주가 대웅제약, 노관심. 대웅제약이 뭐 보톡스 지금 관심 없거든요. 메딕톡스는 왜 관심이 있냐? 하도 저가니까 지금. 그래서 보톡스 1위 기업인데 저가니까 관심 있는 거고, 대웅제약은 노관심, 진짜 노관심주. 관심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리고 항공주는 다시 지금 엄청나게 이틀 10% 거의 한 이틀 만에 거의, 역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로 좀 약간 보완하긴 했지만 그 손절만큼은 보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버텼으면은,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평단가 낮추는 전략을 차라리 썼으면은 이득도 꽤나 보고 오히려 되게 뿌듯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뭐 후회는 하지 않지만 안타깝긴 해요. 내가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왜 못 썼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좀 바보 같았다는 생각과 함께, 그 다음에 뼈아픈 손절. 제가 거의 제 역사에 의도적인 손절은 말씀드렸지만 JP 모건을 사기 위해서 보잉과 유나이티드는 의도적인 손절이었고, 그거는 훨씬 진짜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사러 간 거고, 그건 제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시장 상황 때문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손절한 그 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게 항공주 4개였어요. 제주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하나 뭐지? 네, 3개였다. 이 3개. 너무 아파요. 사실 이게 너무 아파서 저한테 너무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공주도 관심주입니다. 위험한 관심주죠. 사람들이 누가 항공수사 하면서, 항공주는 여전히 이슈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 여행주들, 노랑풍선, 그 다음에 엔터주. 오늘 엔터주 미친듯이 올랐죠. 내가 이걸 어제 사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듯이 한 10% 오르니까.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사실 YG에 대한 좋은 기획이 있었으면은 좀 많이 관심 있게 봤을 텐데, 좋은 기획이 없어가지고 좀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과 그 개인과의 뭐랄까요, 궁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궁합도. 제가 사실 뭐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고 그러지만 엔터주하고는 좀 약간 궁합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 좀 합니다. 이 말을 좀 제가 길게 한 게, 어제 그 피터 린치 이기는 투자 1편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1편에서 제가 뭘 읽어드리냐, 25개의 투자 환급률을 읽어드렸죠.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읽어드렸어요. 25개 중에. 그러니까 11번이 어떻게 끝나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산업의 최고 인기 주식은 피하라. 이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죠. 그 다음에 비인기 저성장 산업의 위대한 기업이야말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로 끝냈어요. 근데 피터 린치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가치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템버거라 그러죠. 10배의 수익을 먹는 그런 시장을 찾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인기가 없고 시장에서 소외받고 지금 현재 저성장했는데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일반인으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이건 장기 투자예요. 이런 걸 발견하면은, 그러니까 발견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아마존 발견하면 진짜 거기에 진짜 꾸준하게 투자해 놓으면, 그냥 1000만원 지금 넣어놓으면 3년 뒤에 10배 돼가지고 1억이 된다. 이거 눈 감고 있었는데 그냥 1000만원 내 돈 아니라면서 모른 척 하고 거기에 박아 놓으면 아마존에 10배 이제 한 2년 3년 뒤부터 사람들 관심 받고, 이것 봐라 라고 해서, 테슬라가 그러니까 한 $50 했을 때 발견했으면 지금 대박 났죠. $50에 1억을 내놨으면 지금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그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꾸준하게 자기의 인사이트나 시선을 연마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투자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특히 단타는 단타쟁이로서는 관심주
동아지질 관심 없잖아요. 동아지질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관심주를 공략하는 게 간심주가 충분히 3, 4일 내내 좀 빠졌어. 그런 거 사시면 돼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3, 4일 빠졌어. 살만하다. 사시면 돼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3, 4일 빠졌어.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릅니다. 관심주는. 왜냐하면 대중이 똑같이 생각해요. 이거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종가의 마지막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종가 한 3시 정도에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일 빠졌고, 왜냐면 월요일날 아침에 다음날 만약에 폭등한다 그러면은 아침에 사면은 조금 놓쳐요. 그래서 물론 그 다음날 또 빠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겠죠? 뭐 한 1, 2% 빠지면 그냥 버티시고 다음날 한 5%, 6% 빠지면은 그때 물타기 하십니다. 그때 평단가를 낮춰놓으면은 분명히 다음날 더 이상 또 빠져.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제 자금력이 없잖아. 그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템버그는 아니고 한 10% 여러분한테 한 7%, 8% 한번 폭등하는, 그렇게 오랫동안 빠졌으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아니면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롯데쇼핑 이런 것들이 빠졌으면, 아니 지지부진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하잖아요. 폭락장을 사랑하라. 그 종목이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으면 사랑해야 돼요. 야, 사라는 거네. 폭락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1번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단타쟁이한테는 어려운 얘기니, 제 조언대로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읽어드릴게요.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 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소형주.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겠죠. 단기 순이익하고 영업이익 같은 건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13번. 침체된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 항공산업입니다. 여행산업.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저번 영상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과연 미국 항공사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한국 항공사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었을 때, 살아남을 한 개의 기업을, 아니면 두 개가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한 개 아니면 두 개의 기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제 생각에는 한 자금 여력이 있으면, 자금 여력이 없으면 1,000만 원 그냥 묵혀주겠다. 꽤 많이 떨어졌을 때, 도저히 가망 없어 할 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여행할 거 아닙니까? 항공업이 없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 백신이 지금 뭐 개발되는, 만약에 그래도 과학적으로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정말 부작용이 없는 1년 반? 그러면 1년 반 뒤에는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망각의 동물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여행 절대 안 해. 무서워서 하겠어?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 그 5월 그 초 연휴에 사람들 여행 가는 거 보셨어요? 놀러 가는 거? 강릉 가고 제주도 가고 그랬잖아요. 왜 이태원 빨리 났겠어요? 사람들이 답답한 거야. 놀러 가자.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만 개발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뜰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항공주랑 여행주일 거예요. 근데 이게 버틸 수가 없지. 지금 너무 싸잖아요. 만약에 그것만 보잉이 버틸 거야, 델타가 살아남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아시아나랑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살아남을 거야 라든지, 근데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 맞출 수 있다면, 1,000만 원 돈이 없으신 분들은 1,000만 원을 해놓으면, 사실은 제 생각엔 2, 3년 뒤에는, 2년 뒤에, 정확하게 2년 뒤에, 1년 반 뒤에 백신이 나오고 2년 뒤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코로나의 존재가 있겠죠. 강력하게 남아있겠지만 망각될 즈음에는 아마, 감히 얘기하는데 3배, 4배 뜁니다. 그래서 지금의 1,000만 원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됩니다. 네, 가만 놔두면 휴지 조각으로 사면 아마 5배도 될 수 있을걸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지금 휴지 조각에 사게 되면 델타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영상에 17달러에 사가지고 아마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더 떨어져, 예를 들어 15, 13까지 가. 근데 그때 더 사, 엄청 왕창 사나요, 계속. 그래서 한 5천만 원을 사나, 예를 들어서 13달러에 5천만 원을 사나요. 그래서 만약에 델타가 2년 뒤에 살아남아 있다 라고 하면, 여행이 다시 재개된다 라고 하면은 아마 13달러에 사신 분들은 아마 5배, 6배 정도는 먹을 것 같아요. 뭐 5천만 원을 해놨으면 아마 5배로 할게요. 5천만 원을 사놨으면은 3억이 3년 뒤에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십니까? 근데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침체된 산업이 회복 기미를 보일 때 사라. 여기 나오네요. 회복 기미를 보일 때 사래. 예를 들어 마차를 몰 때 쓰는 채찍이나 진공관 라디오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침체 산업이다. 아예 사양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나왔는데 갑자기 그 뭐지? 예전에 그 필름, 코닥 필름이었나요? 그걸 사. 그건 미친 투자죠. 언젠가 스마트폰에 밀리지 않고 살아남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 1000달러죠. 1000달러를 100만 원인데 우리 돈으로 1000달러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은 1000달러, 100만 원이다. 하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은 1만 달러. 1만 달러가 여기 1000을 붙여야 되니까 1000만 원. 10배가 되는 거예요. 텐버블 10배. 심지어 5만 달러. 5만 달러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500배입니다. 500배. 아니, 50배. 5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펀드 매니저들은 수많은 기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몇 개의 좋은 기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개인이 유리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수의 좋은 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잃어버린다. 평생의 투자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고수익 기업이다. 평생의 투자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수의 고수익 기업이다. 야, 이거 좋은 말이네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배당주, 저도 AT&T 샀고 JP 모건 샀는데 JP 모건이 아마 배당 수익률이 7.7%였고 AT&T가 제가 샀을 때 시점이 4.4%인가 기였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대단한 거죠. 그냥 가지고 있어도, 그냥 배당 시점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7만 원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T&T는 4만 원, 4만 4천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리얼티 인컴이 오늘 제가 20주인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에 얼마였다? 200원인가? 0.22달러였는데 오늘 4천, 그러니까 20주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4,000원 정도. 4만원? 4만원. 200원 곱하기 20주. 맞죠? 4만원? 4만원. 4만원? 4,000원? 헷갈리네요. 계산이 안 돼. 산수가 약해. 오늘 또 배당금이 입금됐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리얼티 인컴 사고 싶다. 이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소수의 이자에 사람이 눈이, 이게 소수의 티끌모 같아서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이 야 은행도 아닌데 은행 같아 라고. 이제 사실은 요새 배당주 투자가 엄청나게 인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정해요. 저도 은행에 놔둔 것보다 상당히 특히 저가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양도소득세 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배당으로 먹고 있다. 근데 그 배당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몇 조를 거기 내니까 배당 수익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배당 수익만으로 월세 벌기 뭐 이런 책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몇 억을 내놔야 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만약에 어설프게 시세 차익은 거의, 그러니까 실제로 고가에 샀어. 월트 디즈니 같은 걸 되게 비싸가지고 지금 130, 110 정도까지 갔는데 130에 예전에 사놨어. 고가에 2019년 12월에 그 버블 시대 때 130대 사놨어. 130달러 때 사놨어. 근데 지금 배당수익이 분기마다 나온다. 그거에 만족해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거. 정말 불쌍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배당수익 좋은 거 엑선모빌 그나마 저가에 사면 좋아요. 왜? 시세 차익도 챙길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면 돼. 배당 받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 리얼티 인컴 사야지, 엑선모빌 사야지, AT&T 사야지, JP 모건 사야지, 월트 디즈니 사야지 해가지고 다 배당금 준다. 아 좋아. 근데 그래봤자 적어요. 얼마 벌겠다고. 아니, 얼마 이자 받겠다고. 여러분 돈 가진 게 얼마입니까? 몇십억 법니까? 그럴 바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물론 쉽지 않겠지만 테슬라가 360 왔을 때 여기에 몰빵하는 겁니다. 배당 수익 중요치 않고 나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여기에 다 올인하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존이 한 번 지금 240까지 됐는데 한 번 150이 왔다. 240까지 왔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한 300까지 갈 거예요. 한 번 150이 왔다. 그럼 거기 몰빵해야 돼. 그러면 300까지 모르긴 몰라도 지금이 240까지 갔으니까 한번 폭락을 한다 그래도 1년 뒤에는 300까지는 갈 겁니다. 무조건 가요. 특히 트럼프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12월부터 11월까지는 버블이 낄 거예요. 왜? 재선이 돼야 돼. 연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블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한 번 폭락해요. 왜? 지금 버블 상태인데 이 버블이 안 터지고 11월까지 가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트럼프도 못해요. 아무리 양적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터트리고 대선 즈음에 올릴 거예요. 왜? 내가 있어야 경제가 산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 거예요. 아니 뭐 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 어떤 뭐 무역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아마 사건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팍 폭락시킨 다음에 어떤 이제 돈의 힘이나 이런 거 다시 또 헬리콥터 머니를 써가지고 쫙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런 게 원래 좋은 기업들이 반타작이 나와요. 그때 한두 개 기업에 올인하면 됩니다. 올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올인. 네. 이게 우량 기업을 싸게 사는 가장 좋은 기법이고, 여러분이 제2의 아마존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걸 사면 돼. 근데 그걸 찾아낼 능력이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걸 찾아낼 제가 말씀드렸지만 줌이 고수익, 소수의 고수익, 줌이 어떻게 보면은 비인기 저성장 산업에 있었어요. 화상 누가 해? 사실 제가 작년 한 10월 정도에 외부 교육 같은 데 마이크로소프트 상무가 와가지고 외부 강의를 했거든요. 자기들은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가 올라오기 직전에도 저기 미팅룸에서 우리는 심지어 바빠도 화장실에서 화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는 anywhere에서도 워크플레이스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역시 글로벌 기업은 다르네, 재택근무 글로벌 기업들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때 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그때 샀어도 좋았지만 그때 미래는 저런 시장이 한국에도 분명히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을, 넷플릭스가 한국에도 들어올 거야 라는 생각을 대주족장님이 했던 것처럼 들어오죠. 확장성을 생각하는 거죠. 맞다 저거 먼 미래의 얘기야. 미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 언젠가는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 한국에도 벌어진다. 확장성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사면 됩니다. 줌을 그때 줌이 화상 장비를 하는 회사가 어디 있지? 라고 자기 검색을 해봤는데 줌이라는 회사를 딱 찾았어. 이것도 소수 구글링도 해보고 소수 기사를 해보니까 줌이 나쁘지 않은데 재무도 좀 탄탄한 것 같고 라고 해서 그때 만약에 저가 매수로 한 1,000만 원어치 사놨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햄버거는 못해서 한 5배는 벌었습니다. 진짜로. 작년에 사놨으면은 지금 170까지 갔잖아요. 아마 올해 2월만 해도 $80인가 기억거든요. 그 두 배 먹었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 10월에 내가 단가를 못 봤는데 최소 3배? 1년 사이에 3배는 벌었을 겁니다. 3배. 1억 내놨으면 3억이 된 거예요. 이런 기업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너는 지금 투자하는 건 뭔데? 라고 했을 때,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못 찾을 바에는 소수의 고수익 기업에 어설프게 배당 투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배당 투자를 깨라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배당 투자 중가에 사가지고 어설픈 가격 고가에 사가지고 아마존을 고가에, 그러니까 아마존이고 오트디즈니를 130에 사가지고 배당 받는다고 기뻐하지 말고, AT&T를 한 60에 사가지고 배당 받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JP 모건을 한 130에 사가지고 나 배당 받으니까 좋아한다고 좋아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 시세 차익도 지금 다 적자일 거예요. 주가로는. 그거 뭡니까? 배당 받는다고 2% 받는다고 좋아하실 겁니까? 3% 받는다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 시세 차익은 전혀 못 챙기고 계속 물려있는데, 제가 지금 스타벅스가 지금 $85에 사가지고 85,000원 사가지고 지금 계속 물려있어요. 배당 받는다고 좋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85가 언젠가는 회복할 것이라 기다리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배운 게 있죠. 저가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스타벅스 전 곧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말씀드리죠. 왜 그 생각을 제가 못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바보 같긴 한데, 스타벅스가 한때 그 코로나 때 한 65, 이렇게 68, 67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스타벅스가 70에서 78까지 왔다 갔다 횡보를 해요. 그러면 제가 70이 깨져가지고 68 정도만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와서 폭락 때 사놓으면은 평단가가 70 중반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쉽게 약간 경기만 회복하면 쉽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세 차익 실현하고. 그럼 스타벅스를 팔고 그 자금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까지 생겼잖아요. 그 자금을 어디를 해라? 네. 그 자금으로 기다렸다가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저가로 나왔을 때 몰빵해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 사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서, 25개 투자 개명은 언제 끝냅니까? 14번까지만 했는데, 근데 좋은 내용이네. 좋은 내용이고, 저 이제 요새까지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참 많은데,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은 저를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제 경험, 그리고 제 영상만 당연히 안 들으시겠죠. 제 영상만 들으지 마시고 다른 분의 영상도, 저도 주식방송 유튜브 다른 거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으면서 저도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맞네, 저보다 훨씬 차트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동향을 되게 잘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마인드에서 되게 잘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근데 적어도 책을 분석해 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물론 이런 책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투자의 고전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은 투자의 원칙과 태도, 벤자민 그레임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IQ나 이런 것보다는 원칙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원칙은 초저가 매수, 그리고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그런 소수의 고수익 종목을 저가로 나오면 사야 된다. 집중, 분산보다는. 물론 벤자민 그레임은 많이 분산하라 그랬어요. 반대죠. 근데 이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벤자민 그레임하고 피터 린치를 같이 배우니까 아무래도 두 개 믹스 시키면 괜찮아. 초저가 매수를 소수에 집중시킨다.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돈 가지고 있다가 배당에 너무 집착하면은 사실 너무 티끌에 집중하다가 큰 걸 놓치는 것 같습니다. 난 양도소득세 맺는 거 싫어해. 아닙니다. 2배, 3배 수익 내고 양도소득 내세요. 그게 훨씬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높여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늘 가지고 있고, 언제 살아? 정말 쌀 때, 폭락장일 때,
아니면 강세장이어도 일시적 악재로 소외받을 때 사야 됩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오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도 성투 이제 안 한다 그랬죠? 행투, 행복한 투자, 행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